투자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여러분을 위한 두 번째 시간, 슈퍼리치는 이렇게 투자한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슈퍼리치 투자법을 강의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몸풀기였어요. 개인만 모르는 증권가의 불편한 진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차트, 수급, 재료, 그리고 증권가에서 남발하는 추천주, 이거 사실 다 묻지마 투자입니다. 공부를 좀 하고 나서 이게 투자 유망주인지 아닌지를 스스로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시장에 나와 있는 의견과 아니면은 그냥 차트 이런 걸 가지고 투자하시게 된다면은 남는 건 손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할게요. 오늘은 슈퍼리치. 과연 어떻게 1억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수천억을 모았느냐? 이건 그 단기간에 모은 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자산을 증식을 했거든요. 분명히 투자법이 있다라는 얘기죠. 오늘 그 부분을 핵심적인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 발굴의 핵심 조건. 자, 슈퍼리치는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떠한 종목만 쳐다보고 있을까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종목을 발굴할 때 굉장히 복합적으로 종목을 봐요. 근데 슈퍼리치는 딱 한 가지만 봅니다. 딱 하나, 오직 하나. 그게 뭘까요?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입니다.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이거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이익이 증가한다. 이게 뭐예요? 돈을 잘 번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돈을 더 많이 번다는 얘기죠. 이익이 매년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머릿속에 이거밖에 없어요. 넘어갈게요. 제가 10년 전에 박용욱 씨라고 주식농부 박용욱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 당시 7천만 원 가지고 7,500인가 그 정도 가지고 2천억을 모았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지분공시에 들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의도에 가서 만났습니다. 사실상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신문기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취재 요청하려고 갔다가, 저도 주식 투자를 하니까 그 당시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투자법을 좀 알려달라. 그래서 손수 가가지고 굳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좋은 종목 장기 투자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저 굉장히 서운했어요. 그래서 다시 우회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러한 종목을 들고 계신데 왜 이 종목을 샀냐? 그냥 좋은 종목이니까. 저는 굉장히 무성의한 대답이라고 생각하고 살짝 좀 삐졌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이분은 이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이 얘기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좋은 기업을 오랫동안 들고 가는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만난 슈퍼리치. 카이스트 교수셨습니다. 화학과 교수. 10년 전에 가가지고 대전까지 내려가지고 비 오는 날 가서 만났습니다. 이분은 4억 7천만 원 가지고 5년인가 7년 동안에 500억을 벌었어요. 투자 경력이 저보다 훨씬 짧은데도 엄청난 돈을 모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가 무슨 대세 상승장 이게 아니고 코스피 지수가 다 이런 장이에요. 이런 장에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너무 희한해가지고 들고 있는 종목이나 이런 것도 보니까 뭐 별반 특별한 종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물어봤습니다. 들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네 종목 정말 좋은 종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종목이라는 표현도 참 처음 듣는 얘기인데, 뭐 그냥 좋아 보여서 샀어요 라고 약간 좀 발을 빼면서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왜? 나중에 주가가 안 오르면 좀 창피하잖아요. 그런데 네 종목이라는 표현도 처음 들어봤지만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정말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내가 볼 땐 별론데 왜 좋아 보일까? 의문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분은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이분도 약 7천만 원 정도 가지고 1,000억 정도를 모았어요. 뭐 저한테는 한 900 몇십억 벌었다라고 하는데, 다른 그 5% 지분 공시 제외한 종목까지 포함하게 된다면은 총 자산 규모는 한 1,000억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엄청난 수익률이잖아요. 이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지금은 별로지만 앞으로 좀 좋아질 기업에 투자한다라는 그런 쪽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공통점이 있지 않나요? 좋은 종목이 뭘까요?
다들 좋은 종목에 투자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굉장히 따분한 얘기잖아요. 아, 나는 그 먼 데까지 가가지고 아까 소명하신 대구까지 내려가지 않았어요. 소주잔도 곁들이고 삼겹살도 같이 먹으면서 투자 기법을 했더니 그 좀 발굴하려고 투자 기법을 좀 배워보려고 했더니 그냥 좋은 기업, 좋을 기업 이런 얘기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래요. 그럼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됩니까? 저는 그래요. 어떤 업종이나 이런 종목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냥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하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이 저도 감염이 됐습니다. 좋은 종목이 뭘까요?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개인 투자자들한테 좋은 종목, 좋은 기업 얘기하면 대답을 못 하세요. 자, 수험생으로 볼게요. 수험생이 좋은 대학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앞자리에 앉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 책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책 제목입니다. 좋은 학습지를 선택한다. 끈기가 있어야 된다. 유명 학원에 다녀야 된다. 일타 강사. 불량한 친구와 어울리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집중력을 높여야 된다. 정답이 뭘까요? 뭐 이게 다 정답일 수도 있겠지만은 진짜 중요한 핵심 가치가 빠졌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렇죠? 쉽죠? 넘어가서 볼게요. 투자자에게 좋은 종목이란 뭘까요? 야, 이거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가 아닌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하면 이거 아니야? 그리고 답이 확 나와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한테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못 하십니다. 대기업 아니야? 좋은 기업이니까 대기업까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유명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글로벌 기업. 야, 좋은 기업이니까 글로벌 시장 진출해가지고 큰 기업이 됐겠지. 이렇게 얘기하시고, 아,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낚이는 미래 가치. 워렌 버핏은 현재 가치에 집중하라고 그랬는데 이미 현재는 과거의 미래잖아요. 이미 그 미래가 와가지고 지금 떼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또 미래를 쳐다보는 이런 게 있죠. 기술력이 높은 기업. 기술력이 높은 뭐예요? 돈이 안 되는데. 그쵸? 돈 안 되는 기술력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 좋은 기업이니까 샀겠지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묻지마 투자죠. 본인이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을 못하고 남들이 하니까 따라가는 거. 자산 가치가 좋은 기업? 재료? 이평선 정배열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종목이라고 하니까 틀렸죠. 종목 이면에는 뒤에는 기업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기업. 그럼 기업의 가치는 뭘까요? 기업이 해야 될 과제가 뭘까요? 딱 하나죠. 이윤 창출이죠. 돈 버는 거요. 주식시장 영원 불변의 법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원래 두 개예요. 그중에 첫 번째를 말씀드릴게요. 이익이 증가하면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이게 주식시장이 지금 벌써 한 400년 정도 역사를 좀 갖고 있는데 이익이 증가하면 주가가 올라가요.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가치라는 얘기 해볼게요. 가치가 증가하면 주가가 오른다는 말이 있어요. 가치 그러면 좀 막연해 보이죠? 가치를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기업의 가치. 이게 뭐다? 앞으로 돈을 잘 벌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게 돈을 잘 벌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이게 진짜 가치가 있는 거 맞아? 근데 그 가치를 무엇로 증명하느냐? 이익이죠. 이익이 증가하는 거. 이것은 비단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품질이 좋고 가치가 좋은 제품은 가격이 비싸요. 우리가 스포츠 선수를 얘기해 볼게요. 재작년에 10골을 넣었어요. 축구 선수가. 그 다음에 작년에는 15골을 넣었어요. 올해는 20골을 넣었어요. 그러면 그 선수는 자기의 가치를 증명한 거잖아요. 가치가 좋다는 거. 이 스포츠 축구 선수의 몸값이 앞으로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질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점점 매년마다 더 많은 성적을 내는 선수의 몸값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건 이치예요. 슈퍼리치는 오직 이것만 봤어요. 이익이 증가하는 게요. 돈을 잘 번다라는 말이 있어요. 잘 번다. 잘 번다. 더 번답니다. 더 번다. 재작년에 100억을 벌었어요. 근데 올해도 100억을 벌었어요. 이건 잘 버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겁니다. 이미 주가는 매년 100억을 버는 그 주가에 이미 위치하고 있을 겁니다. 재작년에 100억을 벌었으면 작년에 120억을 벌고 올해는 130억, 150억을 벌고 이게 돈을 잘 번다, 더 번다는 얘기겠죠. 이익이 증가한다.
오직 그것만 생각했어요. 왜냐? 저 슈퍼리치를 제가 다 만났는데 공부 진짜 많이 하셨어요. 책 엄청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얘기가 이거예요. 주식은 태생적으로 이익 분배를 위해서 태어났어요. 최초의 주식이 1602년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이 역사책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이 무역회사거든요. 보통 이제 인도라든지 동남아시아에 가가지고 후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모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거래해가지고 유럽에 있는 귀족들한테 후추를 팔게 되면 떼돈을 벌었어요. 근데 문제는 갔다 오면은 돈을 버는데 가다가 해적을 만나거나 또 해안가에 있는 배를 정박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뭐 은행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한테 우리한테 좀 투자를 해다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오면은 우리가 이익을 공유하겠다, 배당을 주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소문이 어떻게 났냐? 그 회사의 증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매년 돈을 번다라는 소문이 드니까 서로 그 증권을 갖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증권 거래소가 없었죠. 이러다 보니까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무역회사하고 일개 개인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니까 이제 네덜란드 정부 쪽에서 암스테르담에 거래소를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서로 그 주식을 가지려고 했는데 자, 여기서 최초의 테마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유일무이 최초이자 지금까지 살아남은 테마가 뭐다? 실적 테마. 그때 당시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네덜란드 시민들이 모두 어떠한 무역회사가 돈을 더 많이 벌어올 것인지, 그래서 나한테 배당을 누가 더 많이 할 것인지 그것만 따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회사들이 속속들이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관심 있는 거 딱 그거예요. 어떤 기업이 이번에 동남아시아 인도에 가가지고 어마무시한 물건을 많이 갖고 와가지고 떼돈을 벌 것이다. 실적 테마입니다. 실적. 슈퍼리치는 오직 그것만 봤어요. 그리고 기업의 목적이 딱 하나잖아요.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장사라고 하죠. 동네 이제 치킨집 아저씨라고 얘기를 하죠. 치킨을 왜 튀길까요? 돈 벌려고. 그거 이상 그 이하도 있을까요? 지상 과제가 돈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거 그래요. 생리가.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 즉 주가가 올라간다, 돈 잘 버는 기업. 슈퍼리치는 이것만 생각했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과거 자료인데 이 숫자가 이제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 증가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주가가 같이 움직이는 흐름이 보이죠. 그렇죠? 때로는 약간 고평가되기도 하고 저평가되기도 해요. 이러니까 일반 개인들은 뭐야 실적과 상관없네. 주가는 실적은 좋아졌는데 주가는 떨어졌네. 이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적정 주가를 산출할 때 싸냐 비싸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근데 궁극적으로 길게 보게 된다면은 주가의 흐름은 결국은 기업의 이익, 돈을 잘 버는지 못 버는지에 따라서 움직이죠.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떨어지니까 주가가 떨어지고요. 영업이익이 다시 반등을 하니까 주가가 올라가죠. 다 똑같은 흐름입니다. 다른 종목도 다 마찬가지예요.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철강 가격이 하락하고 수요가 부진하니까 이익이 떨어지죠. 이익이 떨어지니까 주가도 같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을 하니까 주가도 반등하죠. 제가 이런 가끔 이제 차트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갖고 나오면은 이례적으로 예외적으로 발생했던 어떤 사건을 가지고 마치 이러니까 주가가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굉장히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특정 사례를 가지고 마치 그걸 일반화시키는 거.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들은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다 갖고 왔어요. 그냥 굳이 시가총액 10위까지 기업이 아니라 100위까지 기업 다 갖고 와도 다 똑같은 흐름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실적과 주가의 상관관계를. 물론 예외적으로 어떤 특정 어떤 사건이나 어떤 재료 때문에 주가가 실적과 무관하게 확 올라갔다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거 말고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예외적인 걸 가지고 투자하면 안 되고요. 가장 일반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래서 적중률이 높은 쪽의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실적이라는 얘기죠. 차트나 이런 것들은 다 좋은데 적중률이 안 맞아요. 낮아요. 적중률이 높은 실적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고 슈퍼리치는 현명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실적 지상주의였습니다. 현대차 실적 좋아지니까 주가 올라가고 실적 안 좋으니까 주가 떨어지잖아요. LG화학 영업이 올라가니까 주가 올라가고 떨어지니까 주가 떨어지고 다른 종목들이 다 이래요. 이 간단한 논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슈퍼리치 투자법은요 기법이 아니에요. 철학이에요.
단순한 이 사실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걸 실천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존 리시가 방송에 나와서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돈을 벌려면은 기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철학이 중요하고, 철학은 뭐다? 지금 말씀드린 가치가 오르는 기업들은 주가가 올라간다. 가치라는 것은 실적을 얘기하는 거고, 실적이 올라가면은 주가가 올라간다. 실적이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진다. 이 철학을 실천해라. 결국은 기법은 없고 철학과 실천의 이슈입니다. 쉽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요즘 또 핫한 종목이죠. 에코프로베입니다. 저는 이 종목을 2019년도에 추천을 해가지고 최근에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적정 주가에 도달을 해가지고. 이 기업이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영업이익이 10배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영업이익은 더 많이 오를 것이다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10배가 증가하고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주가가 20배가 상승했어요. 예. 여기선 저평가 영역이었고요. 이게. 자, 실적이잖아요. 결국 주가라는 게. 그다음에 오늘 제가 분석할 오스타 임플란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스타 임플란트 2017년도부터 이때까지 영업이익이 11배가 증가했습니다. 이익이 매년 증가하니까 주가가 여기서부터 따지게 된다면 7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여긴 저평가였죠. 여러 가지 일회성 악재들이 막 터져 나와가지고 주가는 좀 떨어졌습니다만 결국은 이익이 매년마다 증가하니까 결국 주가는 상승 압력을 못 버티고 주가가 그냥 폭등을 하는 거죠. 메가스터디 교육을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이 38배가 증가했어요. 2016년도부터 매년 한번 이렇게 이빨이 빠질 때가 하나 있죠. 이런 것들은 예외적인 어떤 비용이 나와가지고 그랬던 거고, 매출액이 증가를 계속적으로 하니까 결국은 이익은 다시 이제 회복을 해가지고 성장을 하고, 앞으로도 성장할 전망인데, 요건 이제 성장할지 안 할지는 이번에 1분기 실적이 나와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주가는 14배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의심이 들어가는 거죠. 아, 지금까지는 잘 갔는데 이번에 2023년도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오를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 나 보고 나서 판단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좋아졌다? 저로의 매수 기회가 되는 거죠. 제가 실적 분석하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은 대략적으로 핵심 가치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부터 차이점을 말씀드려볼게요. 일반 개인 투자자, 슈퍼리치.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바쁘게 종목을 발굴을 하시는지 옛날에 제 모습입니다. 차트 분석을 해요. 기술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HTS 보면은 각종 보조 지표를 막 10개 이상 막 깔아놓고 뭐 매매 신호 나오고 뭐 그 차트도 그냥 일반 차트가 아니라 일목 균형표 막 이런 복잡한 것들도 보고 막 그래요. 그렇죠?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책도 엄청나게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수급, 외인 기간, 어떤 종목을 사는지, 내 종목을 지금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기관들이 3일 연속 순매수해가지고 차트 보고 차트가 21선 위에서 놀고 있는데 기관들이 사네? 매수했는데 갑자기 매수하자마자 그 다음날 기관이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지? 별의별 분석을 다 해요. 수급 분석. 재료. 앞으로 주가 상승을 유발시킬 수 있는 뭔가 멋진 뭔가 스토리가 있는지 재료를 따지고요. 신용잔고를 봐요. 개인들이 신용잔고를 봐가지고 앞으로 주가가 오를 때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보죠. 공매도도 보고 대차거래도 분석해요. 실적도 물론 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슈퍼리치는 오직 이것만 봅니다. 이것들은 뭐다? 소음. 기업 가치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소음들입니다. 공매도 대차거래가 있다고 해서 그 기업에 공장이 사라집니까? 유능한 직원들이 회사를 그만뒀나요? 공급망, 판매망이 사라졌습니까? 기술 특허가 사라졌나요? 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잔파도예요, 잔파도. 시종잔고를 외우세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이러한 데이터를 돌렸어요. 회사 서버에다가 놓고 시종잔고가 증가하면 만약에 주가가 안 오른다? 근거 전혀 없습니다. 어떠한 시사점도 없어요. 제가 옛날에 회사에서 그런 분석을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차트를 버렸습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보는 건 이것뿐만 아니라 시황도 보시죠. 업황도 보시고. 아니 이래가지고 어떻게 종목을 발굴해요? 너무 많이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음식점을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한다. 그러면은 분식집이면 분식집, 떡볶이면 떡볶이, 아니면 한식이다 그러면 설렁탕이면 설렁탕. 딱 하나만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일식, 뭐 양식, 분식, 뭐 한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 요리를 다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 필요 없어요. 설렁탕만 잘 끓이면 3대가 먹고 삽니다. 근데 핵심이 이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 이런 거는 그냥 밑반찬 있거나 말거나 소음이고, 슈퍼리치는 오직 이것만 봤어요. 실적. 쉽게 얘기할게요. 워렌 버핏 볼게요. 워렌 버핏이 이런 거 보십니까? 안 보잖아요. 워렌 버핏은 딱 하나예요. 지금까지 실적이 매년 영업이익이 증가해서 현금 창출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현금 창출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할 기업. 그분이 왜 장기 투자할까요? 의지를 가지고 난 장기 투자할래 이게 아니에요. 이 종목을 내가 지금 매도하면 내가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아니 돈을 이렇게 잘 벌고 있는데 왜 팔아? 이런 판단이 됐을 때 굳이 팔아야 될 이유가 없었을 때 이게 장기 투자잖아요. 88년도에 코카콜라를 샀어요. 1988년도에 워렌 버핏이 17조 원어치를 샀습니다. 주가는 이미 수십 배가 올라갔어요. 다 중요한 거. 매년 배당금이 7조가 나와요. 아니 투자 원금이 17조인데 매년 7조 원의 배당금이 나와요. 2년만 들고 있으면 투자 원금을 다 뽑고도 남고 이미 다 뽑았죠. 이걸 팔 일이 있을까요? 워렌 버핏이. 이게 바로 투자죠. 팔 이유가 없잖아요. 매년마다 돈을 계속적으로 벌고 나한테 이익을 가져다 주는데 슈퍼리치는 이것만 봐요. 실적. 다른 것도 봅니다. 다른 것도 보는 게 뭐냐면 1등이냐 아니냐, 재무적 이슈도 보고 여러 가지 사업적 어떤 가치도 보는데 그 다른 옵션들도 모두 뭐다? 앞으로 실적이 더 좋을지 나쁠지 그걸 판단하기 위한 조건을 보는 겁니다. 경쟁 관계라든지 이런 거.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느냐, 1등이냐 이런 걸 보는 게 지금의 어떤 시장 지위를 바탕으로 해서 막대한 현금을 창출하는 것이 앞으로도 지속이 될 것인지를 보기 위한 결국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신경 쓰지 시간에 오직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실천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가만히 보세요. 과거부터 영업이 계속적으로 증가했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증가할 수 있는 여지, 또 시장에서의 어떤 의견 이런 걸 보시면서 이익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럼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이익이 그동안 들쑥날쑥했고 앞으로도 잘 모르겠는데 들쑥날쑥했다는 것은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다는 얘기거든요. 엄청난 비용을 막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특별한 턴어라운드가 아닌 이상은 그런 것들은 턴어라운드에 대한 투자법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르겠다? 그러면 그 종목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내가 이 종목을 왜 들고 있지? 그냥 막연하게 주가가 올라갈 거를 그냥 기대하는 건가? 두 번째, 이익이 증가할지 안 할지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지 모른다. 그럼 들고 계시면 안 되죠. 모르면 투자하지 마셔야 됩니다. 모르는데 왜 투자하십니까? 제가 차트 얘기를 좀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지금 차트 투자를 해가지고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시는데 피터 린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였죠. 실적을 안 보고 투자하는 것은 내 패를 보지 않고 베팅하는 행위다라고. 포커를 친다라고 가정할게요. 방송에서 포커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내 패를 보지 않고 베팅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즉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의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나서 투자를 한다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실루엣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맞히실 자신 있으세요? 젊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노인입니까? 혹은 돈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거지일까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게 바로 차트를 보고 투자하는 거고 수급을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묻지마 투자예요. 최소한 누가 와가지고 나한테 얼굴 보여주고 자기의 신분을 다 얘기한 뒤에 투자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질문 할까요? 차트, 수급 이걸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너 그동안 돈 얼마나 벌었어? 이 사업이 잘 돼? 원재료는 뭘 써? 판매 가격은 얼마고 마진은 어떻게 돼? 경쟁 관계는 어떻게 돼? 국내에서 몇 위 안에 들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원인이 뭐야? 질문할 게 많잖아요. 그것들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오늘은 좀 약간 러프하게 얘기할게요. 일단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좀 깊게 들어갑니다. 실적 분석 방법을, 종목을 발굴하는 법까지 깊게 들어가고요. 오늘은 실적을 따지기 전에 제가 이 사업을 봐라 이 주제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또 실적을 보라 그러면 또 이 숫자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가치 투자 열풍이 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뭐 그 IT 붐이 막 사라지고 그러니까 모호한 어떤 뜬구름만 잡는 투자를 하다가 엄청난 손실을 보니까 그 다음부터 많은 분들이 실물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도 역시 모두 대부분이 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다? 숫자만 봤어요. 너무 게을렀어요. 그냥 뭐 PR만 보고 뭐 전년 대비 성장률만 보고 왜 실적이 좋아졌는지 안 좋은지 모르고 이러고 있어요. 자, 실적을 보기 전에 뭘 봐야 되냐? 사업을 보셔야 돼요. 참 우리가 좀 이런 얘기 할게요. 저도 그렇고 여기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평균 연령대가 제가 이제 PD님한테 여쭤보니까 한 50대가 가장 많은 시청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대 연령층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40대, 그 다음에 뭐 70대 이렇게 되신다라고 하는데 자, 50대 이상이라고 한다는 것은 진짜 이 사회생활하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회생활 20년 이상 하신 분들이고 그러면 특정 분야에서 다들 전문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누가 가가지고 투자 좀 해주십시오. 내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투자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까지의 사회 경험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총동원해가지고 네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과연 내가 너한테 투자를 하게 된다면 나한테 돈을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어? 그러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질 겁니다. 장사를 한다 그러면 어느 상권이야? 하루에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고 근처에 학생이 많어 아니면 어르신들이 많어 여러 가지를 다 물어볼 거잖아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사업에 투자할지 안 할지 이 판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적으로 이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를 스스로가 판단한다는 얘기인데 이상하게 그런 분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사업을 안 보고 맨날 주가 꼬랑지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나요? 너무 쉬워요, 이것은. 자, 이제부터 제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실적 성장 여부, 앞으로 돈을 벌어다 줄지 안 벌어다 줄지를 알려면 사업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